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간첩 이야기, 간첩이 없다, 요새 간첩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프린스 그룹의 돈으로 해외 간첩질을 했다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첩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북한 공산당 간첩, 괴뢰 간첩, 또 총 들고 다니고 사람들 죽이고 그래야만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해치고, 그리고 그쪽에서 뭔가를 빼앗고, 그러면 그게 간첩입니다. 결국 북한 간첩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보를 빼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해치는 어떤 그런 암약을 했잖아요. 그걸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주요 인사 명단이라든가 그런 주요 시설 명단 이런 것 빼가고 나중에 유사시에 거기를 공격하고 또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간첩이라는 건 결국은 정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정보를 지금 다 빼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또 군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쟤들이 포섭을 해가지고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임원을 포섭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100억 줄 테니까 그 설계도 가져와라. 반도체 설계도 가져와라. 뿐이 아닙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 말이죠. 설계도 빼내고, 그 다음에 또 군사기술 그 설계도 빼내고, 원천기술을 훔쳐가고, 특히 원전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원전기술을 빼가면 그게 나중에는 군사적으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간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첩이라는 거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항상 반공, 그리고 또 간첩 신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무너지는 것이 간첩이 없어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간첩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해킹이라는 것도 다 간첩질이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만 무방비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왜 어떤 사람들은,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 맞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맞다 하더라도 왜 신분이 그렇게 감추어지는 거냐, 과거에 드러내면 안 되는 어떤 개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신분을 숨기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 말이죠, 그 귄터 기욤이라고 서독수상 브란트의 수석 보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서독수상, 브란트 수상이라고 있죠. 브란트 수상의 수석 보좌관인 귄터 기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독 난민으로 서독에 우장 잠입해서 18년 동안 간첩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수상에 채찍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잠입해가지고 암약하다가 마침내 수상에 채찍근이 됩니다. 서독 수상에 채찍근.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게 지금. 서독 비밀정보기관은 18년의 추적 끝에 1974년 그를 체포합니다. 브란트 정권은 그 충격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간첩이 이 브란트 수상에 바로 채찍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알려지고 나서 브란트 정권이 붕괴됩니다. 그런데 이 귄터 기욤이라고 하는 간첩은 수감생활을 하다 동서독 정치범 교환으로 동독으로 돌아가서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서독에서 잡혀가지고 감옥 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치범위로 돼가지고 동서독 교환을 하면서 오히려 동독 가서 영웅이 됩니다. 쭝틴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쭝틴주는 1927년 월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2등으로 낙선했습니다. 아차하면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2등 했습니다. 근데 그래 입만 열면 평화 타령을 하는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위장했습니다. 자기 평화주의자라고 위장을 했는데, 그러나 월남 패방 후에 그가 공산 월맹의 간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맹의 간첩이 월남에 와가지고서 무려 대통령 선거에서 2등까지 한 겁니다. 적을 앞에 두고 평화를 외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놈은 일부러 월맹의 간첩인데 월남에 와가지고 입만 열면 평화. 오히려 그러니까 무장해제시키려고 그런 거죠. 그럼 이놈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놈은 계속해서 평화를 외치면서 월맹은 아주 무장을 하고 있는데 월남만 계속해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거죠. 이런 놈들 때문에 결국은 월남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 이렇게 독일에서, 그리고 월남에서 엄청난 간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헌국회에서 명활약한 간첩 성시백이라고 있습니다. 성시백. 이 사람은 남노당 계열이 아닌 김일성의 간첩으로 재헌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처형되었습니다.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있었는데 이 자가 김일성 바로 앞잡이 간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처형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그를 공화국 영웅 1호로 추앙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혀 죽은 성시백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영웅 1호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칭송을 해요. 성시백을. 대한민국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분명한 것은 간첩을 잡을 의지와 능력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좌파 정권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간첩 못 잡습니다. 국정원. 수십 년을 추적해 잡을 수 있는 간첩을 경찰이 무슨 수로 잡으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이제 얼마든지 암약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간첩 혐의로 수사하려다가 막히자 사표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이 이 대통령실 비서관이 간첩이 있었어요. 노무현 이 비서관이 간첩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걸 노무현이 막아서 하는 바람에 그때 국정원장이 사표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 간부를 일하다가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떤 놈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놈이 누구냐면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김순규 국정원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 일하는 놈이 저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이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간첩 의혹만 있는 거지. 간첩 의혹만. 근데 그놈이 지금도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국정원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어. 이름이 참 얼마 전까지도 또 이름이 나왔던 그놈이죠. 간첩은 기밀이 있는 곳을 향해 침투합니다. 최고 기밀은 대통령실에 있는데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최고 고급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노리는 거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간첩으로 더 안전합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간첩 없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그것이 안전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측근 비서관 하나를 국회 증인으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하나를 국회 증인으로 불러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대통령실에 지금 간첩이 스며든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불러내지 못하는 그런 지금 비서관 그 사람이 누구의 딸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초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사회활동 경력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빨리 드러나야 되는데 이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첩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첩 얘기를 한 사람은 이인재 국회의원입니다. 전 국회의원이 이인재 전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간첩 얘기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도 김일성 간첩이었던 성시백이 재원국회에 와서 활동했던 것처럼 지금도 대통령실에 간첩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앞잡이 하다가 안 들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높은 짓 하고 있는 놈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간첩이 별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넘어와야만 간첩이 아니고 무장간첩만이 간첩이 아니라니까. 무장간첩은 요새는 그거는 구석기 시대 얘기고 요새는 스마트하게 간첩이 뭐 하느냐면은 정보 빼내고 말이죠. 기밀 빼내고 그리고 포섭하고 그래서 유사시에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간첩이에요. 하이브리드 전쟁. 무슨 무장간첩 같은 거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거기 정보를 빼가지고 적국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또 산업 스파이 이것도 간첩이지 뭐예요. 그 간첩이라는 게 군사 정보를 빼내든 산업 정보를 빼내든 아니면 그 사이에 정보를 빼내든 아니면 인물 정보를 빼내든 다 간첩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첩이 지금 드글드글하다. 근데 국정원은 간첩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국정원 안에 간첩이 들어가서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댓글 주시고요. 많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강신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 쇼핑몰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업TV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